그놈이 그놈이다 얘기하시는 어머님들, 일반적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신 겁니다. 적어도 어머님들 주변의 어머님들과 비교해서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다. 세상엔 수없이 다양한 배경에서 각기 다른 기질과 성향과 성품과 취향과 각기 다른 삶의 목표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에는 너도 별다를 거 없는 여자다, 여자의 삶은 다 똑같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절대 그놈이 그놈이지 않고 별의별 놈 다 있고, 미안합니다, 격하네요. 그리고 나는 별다를 거 없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와 함께 하시는 우리 로율님들, 그동안 로율님들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들을 저에게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 드렸더니 많은 로율님들께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같이 고민해보고 저의 개인적인 해결책과 생각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로율님들도 또 다른 해결책이나 의견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몸풀기로 첫 번째 고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코로나 관련 제한이 많이 풀려 과팅도 하고 MT도 가고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연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연애를 하고 싶다는 감정이 드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인성이 별론데 그저 잘생긴 외모만 있으면 된다며 급하게 사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 딱히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주변에서 연애가 시작되고 저에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따지기보다는 일단 많이 만나봐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이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연애와 생활을 보내셨나요? 여러분, 제가 저의 대학교 1학년 때의 생활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20살이었냐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평범하지 않아, 정신 상태가요. 제가 미술 서양화 전공을 했잖아요. 같은 과에 남학생이 딱 4명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40명 정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4명의 남학생들이 그닥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여중 나오고 여고 나오고 대학교 딱 입학했으니까 뭐 아시겠죠? 그 당시에 친구를 따라서 학교에 중앙음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동아리였었는데 거기에 아주 남학생들이랑 남자 선배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둘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쏙쏙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했던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너 뽀뽀해봤어?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그 경험담을 듣는 게 너무 신기하고 신나고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면서 주변에 있던 그 남학생들이 저에게 하나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아, 되게 귀여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꽤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민망하니까 자꾸 입꼬리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분은 좋아서 또 올라가네요. 심지어 일주일 간격으로 13명의 남학생들에게 나랑 사귈래?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사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을 받아주면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하님 세계관 알아요? 이 하하님의 세계관이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지금 같은 시대에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하얀 도화지 그 잡채,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연애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어색하게 나한테 고백을 하지? 지금처럼 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지? 얘랑 친구였는데 얘랑 사이가 달라지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고백을 받다가 중간에 저기 건물에 있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기도 했었어요. 고백을 받는 도중에.
그래서 그 후로 2년 동안 아무도 사귀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재밌는 경험들 그리고 뭐 열심히 과 생활도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로일님처럼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친한 여자친구들이 다 남자친구가 생겨서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캠퍼스에 그 꽁냥꽁냥 하면서 남자친구랑 손잡고 걸어 다니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조금씩 외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한켠이 쓸쓸해.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답이 나왔어요. 나에게 고백한 그 누구와도 뽀뽀하고 싶지 않았다. 뽀뽀하고 싶고 안고 싶고 이런 거는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능인 거죠. 근데 원래 친구들은 좀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삶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이 많아요. 자신의 기준이 명확할수록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연애를 시작하더라고요. 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왜 없지?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미 로율님들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연애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경쟁할 거리는 아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일상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상에 충실하고 행복한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으로 연애 경험 많이 하시게 될 테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경험해보고 지인들의 경험도 옆에서 보고 사랑도 깊게 해보고 싸워도 보고 마음 아프게 헤어져도 보고 깊게 생각해보고 깨닫다 보면 결국에 알게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 결국 그 경험들을 토대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그 다음 길로 가는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나에게 잘 맞을 사람, 내가 매력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사연 중에 지금 이 사람의 이 면은 마음에 드는데 이런 면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 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너무 좋은데 말을 너무 안 예쁘게 해서 고민이에요. 뭐 이런 식의 고민들. 그래서 사실 연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남자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로일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잘 아시는 로일님들도 계실 거고 저는 제 자신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 로일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개인적인 기준을 한 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준이니까 한번 룰님들도 참고해 보시고 자기 기준과 같은 기준들이 나오면 막 같이 응원도 해보고 나는 저 부분은 괜찮던데 저 부분은 의외로 이런 좋은 면이 있어 라고 좀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경험으로 뭐 인생의 전체를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윤여정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노년이 돼도 하루하루가 계속 새로운 날이다. 그래서 계속 실수를 한다. 계속 새로 배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그 10여 년 동안 지나온 경험을 토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에는 경계를 치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게 이거 너무 좋네 하면 또 좋아하는 게 한 개씩 더 늘어나는 거니까 좋아하는 것에는 경계를 치지 말자.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좀 가려놔야겠더라고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해두면 외모에 홀리거나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오는 변화가 두려운 뭐 한마디로 그것도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랬을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나와 맞지 않더라.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화이트 라이의 정의.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으니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화이트 라이는 나 어때? 나 오늘 예뻐?
예뻐 라고 했을 때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류의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화이트 라이라는 글자 뒤에 숨은 뜻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자신의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다. 결국 그냥 거짓말이다. 사소하게 습관처럼 작은 것을 부풀려 말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혹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화이트 라이의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짓말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화이트 라이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기만하는 마음가짐이 기본 장착 옵션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라는 것은 곧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같은 패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짓인지 진실인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본다. 말로는 뭐 또 다른 은하계의 14번째 별에서 너를 만나기 위해 몇 광년의 시간여행을 해서 지구에 내가 도착했어. 나는 너에게 이런 운명 같은 존재야. 말로는 뭘 못합니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표정이나 몸짓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만 놓고 나열해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인지 내 사람이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내가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봐. 뭐 CCTV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들을 수도 있고 전화통화를 하고 전화통화가 끊어졌는데 잘못 눌려서 다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와 대화하는 게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확인하게 된 후에 그럴 리가 없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진심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일상 대화에서 욕을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습관대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생각은 가치관이 되고 인생이 된다. 자,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시기 있잖아요. 하지만 20살, 25살, 30살, 30대 때까지 대화를 할 때 그 안에 욕을 섞어서 얘기한다. 그 사람 어떨까요? 물론 여자친구 앞에서는 안 하지만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놀 때는 갑자기 욕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연애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한 50% 정도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50%보다 더 숨길 수도 있어요. 여자도 남자도 자신의 가장 멋있는 모습을 연애할 때는 골라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자신의 모습 100%를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 초에는 안 나오더라도 몇 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패스한다. 세 번째, 비관적인 사람, 분위기가 어두운 사람. 보통 이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주변에서 또 겪는 경험들을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결국에 회피한다는 거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자기 자신만 빠져나와서 숨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점점 살면서 느끼는 거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이 행복하고 재미가 있다. 결국에 보면은 행복이 그렇게 큰 데서 오지 않더라고요. 큰 것에서 오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 행복하면 익숙해져서 더 큰 행복이 필요해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자극이다. 일상이 소소하게 편안하려면 별거 아닌 하루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웃음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관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소소함을 감사함과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는 행복할 수 없는 생각 회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니, 이런 사람을 만나도 저의 긍정 에너지로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수다 떨어봅시다. 네 번째, 퇴폐미, 병양미, 나쁜 남자 스타일, 치명적인 스타일. 보통 이런 스타일이 느껴지는 요소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가요? 아니, 재미로 보세요, 여러분들. 재미로. 자, 태페미는 보통 패션과 헤어스타일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패션은 곧 삶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표출되는 것이 패션이에요. 어떤 스타일의 패션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경양미는 보통 햇살을 보고 살지 못하는 심해 생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뱀파이어 같은 느낌을 풍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 느낌이 그 밝은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기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연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의 로율님들, 우리 애기 로율님들, 보통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중에 나쁜 남자 스타일이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 때문에 끌리는 거 아니냐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겠다. 이런 스타일을 풍기면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나쁜 남자라고 하잖아요. 아주 치명적이죠.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남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밝고 햇살 같은 느낌을 주는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 말 듣지 마세요, 롤님들. 한번 호되게 혼나봐야 근데 그 경험도 되게 좋은 삶의 밑거름이 되니까 경험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렸을 때는 본능에 끌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외모 좋은 남자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아주 좋은 추억이 되죠. 다섯 번째,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이 부분에서는 진짜 많은 롤님들이 의외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통 30대가 넘어가면 외모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변에서 자꾸 외모가 밥 먹여주니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라는 얘기를 어머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어른들의 보채무로 쇠뇌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그 리스트에서 하나를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근데 또 자기 위안도 하게 됩니다. 외모를 포기하는 순간 나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으로서의 긴장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외모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진짜 많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그때 사랑에 빠진다고? 그거는 이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경험을 해봐야 그래도 모른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외모예요. 이렇게 본능으로 시작해서 이성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모를 포기하고 사랑의 방아쇠 없이 이성적으로만 사랑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타협과 세뇌와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순간 삶의 행복의 한 부분을 포기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에서 제가 외모로 표출되는 그 사람의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관상 같은 거요. 여기서 내 스타일의 외모라는 것이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풍기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잘생기면 다 좋아하죠.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외모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에서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하는 게 충격적인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도 사실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 독립하지 않은 사람, 쌍방향 모두입니다. 저는 수박 중독자예요. 결혼을 해야 되나요?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